가지고 내가 정시 지원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이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땡땡이라는 학생과 김땡땡이라는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점수예요. 국수형의 총점을 보니까 이땡땡 학생이 김땡땡 학생보다 원점수는 3점이 높죠. 그런데 이 원점수는 의미가 없죠. 정시는 원점수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이땡땡 이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4점이 높은 거예요. 김 학생은 표준 점수 3점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 또 두 명의 학생이 원서를 썼을 때 이 땡땡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좋기 때문에 저 학생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면 이 김땡땡 학생보다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김땡땡 이 학생은 표준 점수가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야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을 받으면 먼저 백분위 점수하고 표준 점수를 가지고 뭐 합을 내셔도 되고 내가 어떤 점수가 유리한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밑에 있는 대학을 보세요. 백분위를 반영한 대학들이에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주로 경기권에 있는 대학이거나 서울에 있는 여대들,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런 대학들이거든요. 이런 대학들, 인천의 인천대 이런 대학들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까만색으로 쓴 대학들은 국어, 영어는 이제 등급이니까 수학을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고 탐구는 백분위가 있어요. 백분위 점수를 대학 자체로 산정한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이 표준 점수,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이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점수가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학들.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쓴 대학들. 이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국민대, 서울고대, 서울대 표준 점수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데는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니까 국어나 수학은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탐구에 있습니다. 탐구 과목은 학생이 두 과목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탐구 과목은. 근데 그의 문제의 난이도 또 지원자 풀에 따라서 다 맞았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과목이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 65점이고 또 다른 과목은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67점이라면 65점 맞은 애는 다 맞았지만 65점, 2점 깎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표준 점수 반영한 대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파일 중에 만점자와 표준 점수 파일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과목에 표준 점수가 만점이 몇 점으로 형성이 됐고 나의 표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다 맞추거나 뭐 하나 틀린 애가 갈 텐데 다 맞춰도 표준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면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그것이 학생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애가 잘못해서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과목의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왔거나 아니면 그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이 좀 그 문제를 잘 풀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들은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의 변화 영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시보다 좀 더 좀 복잡하고 계산해야 될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서울과 인천, 경기에 있는 대학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4개라고 쓴 건 수능의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4개 영역을 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반영해요. 4개를 다 반영하는데 좀 특이했기 때문에 가천대, 수원대만 보여드린 거예요. 가천대는 국어, 수학 중 우수한 영역으로 더 잘한 걸 35%, 못한 걸 25%에 국수 중에. 영어 탐구는 그냥 20만 반영한 그런 대학인 거예요. 수원대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수학을 반영을 하는데 두 가지를 30, 30 반영하고 나머지는 25, 15를 반영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서울은 많은 대학들이 4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3개 영역만 반영하고 서울고대는 그냥 영어는 3등급이에요. 영어는 3등급이 만점. 그럼 3등급이 안 되면
그건 떨어지는 거죠, 무조건. 영어는 3등급을 하고 나머지 3개만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 한영대학은 수학을 미반영, 수학은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면 수학 못 보내는 가면은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인천 경기 쪽에 강남대, 성결대, 쭉 수원대 이런 대학들이 3개 영역만 반영한다. 그래서 3개 영역만 반영하면 학생들이 국수영탐 4개를 다 잘하면 다행인데 국수영탐 중에서 한 과목을 어떻게 못했다. 이런 아이는 3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면 되겠죠. 또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1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 좀 특이한 대학이긴 하지만 칼빈대는 인문계는 그냥 국어만 반영하고 자연계는 탐구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인정점을 주는데 저런 인하대 또 아신대 저런 대학들은 5%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5% 반영은 한국사 못하는 애가 아니면 큰일 나요. 저건 5%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서울 한영대 20%, 수원 카톨릭 6.67%, 울산대 1%. 그래서 한국사를 반영 비율로 주는 대학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좀 특이한 대학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갖고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인하대를 갔을 때 환산 점수가 몇 점인지, 전년도에 합격선은 몇 점인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일 위 칸을 보면 국수택 1이에요. 국어와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수학하고 플러스 하나를 또 선택해서 2개 영역만 보는. 대진대나 신앙대는 국수에서 하나 선택, 영탐에서 하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반영하는데 국어 수학 중 잘한 거 하나, 영어 탐구 중 잘한 거 하나. 이런. 아마 좀 나눠진 책자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원대 산청 캠퍼스는 국수 영탐 중 택 2, 2개만 반영한다. 가천대 좀 특이한 대학이에요. 국어 수학을 우수한 영역으로 35, 25. 영어 탐구는 그냥 20, 20 이런 경우고요. 수원대는 국수 영탐 4개 중에 3개만 반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버리면 되는 거죠. 3개를 반영하는데 3개의 반영 비율이 다른 거죠. 제일 높은 거 45,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20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는 대학들은 골고루 국수 영탐이 이제 골고루 점수를 받은 것보다 잘하는 쪽을 왕창 잘하고 못하는 쪽은 또 왕창 못하고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 아이가 유리해요. 왜 잘한 거에 45%를 줘버리기 때문에 애가 전체적인 점수는 좋지 않은데 한 가지 영역은 진짜 잘해서 뭐 100분이 거의 뭐 90 몇 프로가 나왔다. 예를 들어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45%를 반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 차이가 많이 나겠죠? 한신대 상위 3개 532. 평택대 한국공학대도 일반 전형 2에서 수는 필수이고 나머지가 택3인데 45, 35, 20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고 주로 경기권에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국어, 영어, 탐구 필수에 수학은 반영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어를 반영하지 않아. 세 번째 탐구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수학만 못해. 이런 아이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국어를 반영하지 않아. 저런 대학들은 국어 못하는 애가 가면 되겠죠. 또 탐구를 반영하지 않아. 건양대 군사학과예요. 탐구를 못하고 국수영 괜찮은 애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이 국수영탐을 다 반영하면서 비율로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대학들은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3개를 반영하거나 2개를 반영하거나 혹은 반영 비율을 달리하거나 이런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 점수를 가지고 한번 환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환산했을 때 내가 어디가 유리하지? 그래서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 반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몇 개 영역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반영 비율, 국수영탐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 나눠지는 그런 것이 정시 모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냥 대학들이 일반적인 반영 비율이에요. 반영 비율을 보면 여기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 작년보다 올라간 대학인 거예요. 이 건국대 같은 경우 국어가 40%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영어는 10%가 됐어요. 그러면 국어 잘하고 영어는 좀 못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케이스들이고 그다음에 경희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 국사에 0이라고 쓴 건
작년에 5%를 반영했는데 올해 그 5%를 빼버렸다는 뜻이에요. 뜻이고, 대체적으로 인문계는 국어 반영률이 대체적으로 높죠. 영어 반영률은 좀 낮죠. 감산이나 가산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서 뭐 감산이면 등급에 따라서 마이너스 점수를 뺀다는 뜻이에요. 감산이면 서울대처럼 뭐 1, 2등 뭐 등급별로 0.5점씩 이렇게 뺀다든지, 또 가산은 등급에 점수를 더해주는 거죠. 1등급을 하면 플러스 뭐 5점, 2등급 플러스 3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감산, 가산은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비율별로 대체적으로 대학은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대학이 서울여대 같은 케이스죠. 33.3이 다 가로로 돼 있잖아요. 4개로. 요거는 이제 4개 중에서 3개만 반영한다는 뜻이죠. 3개를 반영하는데 3분의 1씩 반영하겠다. 33.3으로 반영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성균관대도 달라진 게 영어는 10%밖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가 이제 절대 평가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등급 인원이 많았잖아요. 작년 1등급이 한 7.5%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 영어가 좀 덜 중요하구나 해서 대학별로 반영 비율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줄였는데 올해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 수학을 30%, 탐구를 20%. 그래서 작년보다 수학의 배점을 높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탐구는 줄인 거예요. 까만색으로 된 건 작년과 똑같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은 작년보다 좀 올렸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작년보다 좀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과 달라진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가 사이트나 대체적으로 예측하는 합격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의 어떤 그 반영 비율로 산출한 것이잖아요. 특히 이제 합격선을 보면 작년도 비율 갖고 산출한 것인데, 올해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걸로 산출해서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내 점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많거나 반영 비율이 작년보다 더 높아진 과목을 내가 잘했다면 유리한 거죠. 그 반대라면 불리한 거죠. 그걸 보시면서 정신은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건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죠.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중 좀 재미있는 대학이 이제 가천대처럼 국어 수학을 비율로 정하지 않고 잘한 거 35, 둘 중에 좀 못한 거 25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요. 수원대처럼 국어는 그냥 30% 고정이에요. 고정해놓고 수학, 영어, 탐구를 30, 25, 15의 비율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학인 거고요. 인하대 특이한 건 한국사 5%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사 5%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사를 뭐 1, 2등급 한 아이라면 괜찮겠지만 뭐 5, 6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5%니까 점수가 좀 깎이겠죠.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연계입니다. 이번에는 자연계. 자연계는 대체적으로 수학이 높죠. 자연계 쪽은 수학이 높고 대체적으로 영어가 낮아요. 영어가 낮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특히 건대 올해 수학을 40% 높였어요. 지금 높였고 동국대 35% 높였어요. 영어를 좀 낮춘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쪽 대학, 이쪽 가산점 부분을 보시면 명지대 과탐 10%예요. 그러니까 사탐을 오든 가탐을 오든 상관이 없는데 가탐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10%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계니까 대부분 가탐을 보고 가겠죠. 사탐을 보고 역으로 자연계로 교체하는 학생이라면 과탐한테 10%를 주니까 자기는 10%만큼 깎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깎이는 거죠. 다른 학생들은 과탐 점수에 10%씩 올려주는데 자기는 뭐 올려주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깎이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명대 미적기하 10%, 과탐 5%. 서울과학기술대 과탐 2를 보면 3%를 준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고요. 자,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역시 서울여대는 문과랑 마찬가지로 이과에서도 4개 영역 중 3개 영역만 반영하게 하고 반영 비율은 33%죠. 33.3으로 3개만 한다. 기하를 보면 10% 줘요.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연계 가는 학생들이니까 미적이나 기하를 볼 텐데 기하를 가면 10%를 준다라는 것이고요. 성신여대 과탐 10% 정도. 성균관대학의 특징은 탐구를 높였어요. 25% 높이고 영어를 낮췄어요. 10% 낮췄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숭실대 탐구를 높였죠. 25, 국어를 낮췄어요. 20.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학이 좀 높고 영어가 낮은 가운데 탐구를 좀 높인 대학도 있고 낮춘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 입시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이제 경기권 대학이죠. 경기권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가천대 같은 경우 국어 수학은 우수순으로 준다라는 거. 미적기하나 과탐을 보면은 취득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준다. 요것도 보셔야 돼요. 가산점. 경기대 과탐 15% 가산점 주고 수학 40%이고요. 인하대 한국사 5% 있고요. 인천대죠. 인천대가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한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영 비율하고 가산점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정시에서는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유리한지 유불리 찾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의 점수입니다. 이 학생이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를 받았고 영어는 2등급. 그럼 이제 등급별 점수를 했을 때 어떤 대학이 뭐 1등급은 200점, 2등급 198점 저렇게 줬다는 거죠. 탐구. 해서 이 학생의 점수가 한 372점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했을 때 요 정도 되는 아이의 점수대의 평균. 이 점수대의 평균은요. 학교 가면 알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국어는 요 점수대에 대충 한 125점 정도 맞더라. 평균이. 수학은 120, 영어는 1등급, 탐구는 12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점수와 내 점수대의 평균 아이랑 비교를 했더니 나는 탐구가 플러스 4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어는 마이너스 5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점수대에 있는 아이랑 비교해서 나는 탐구 점수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국어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때 탐구나 수학에는 반영 비율이 높고 영어나 국어, 특히 국어가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으로 간다면 훨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점수대의 평균 아이하고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계 학생이라면 미적기하와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어디일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주로 이제 이런 대학들 주로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산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적기하나 과탐을 본 아이들이라면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고 반대로 보지 않은 아이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안 한 아이는 떨어지는 거예요. 한 아이는 가산점을 받는 거죠. 근데 가산점을 상당히 많이 주는 대학들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과탐에 10%, 성신여대 수학 핀테크 전공 미적기에 20% 줘요. 20%는 엄청납니다. 그죠? 취득 점수 20% 가산점 주면 점수 확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보통 한 미적기에 10% 과탐 5%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탐이나 확통을 본 애들은 이 10%의 가산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만큼 점수를 더 높은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수를 깎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막 특히 막 20%를 준다 이런 거는 그냥 확통본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점수를 확 꺾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뭐하러 가요? 꺾어서. 그렇겠죠? 한 10% 정도면 사실 많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합을 해봤더니 영어가 약하고 과탐이 강하다면 이런 대학이 어떨까? 이거는 그냥 반영 비율로 제가 산출을 한 거예요. 영어 20%, 과학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저런 대학들이. 그러니까 애가 영어는 좀 못 봤는데 과탐을 잘 봤다면 저런 대학 쓰는 게 유리할 거다. 자연계 쪽에서. 인문계 쪽에서는 국어 강하고 사탐이 약하다면 그럼 이제 국어를 30% 이상 반영하고 사탐을 20% 이하 반영하는 대학이겠죠. 그런 대학들이 이런 대학이더라. 찾아봤더니.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4개 영역이 골고루 있는 아이들 대부분 이런 대학은 어느 대학이냐면 대부분 교대예요. 교대들은 4개 영역이 거의 똑같아요. 25, 25, 25, 25 경인고대, 공주고대, 청주고대, 부산고대, 진주고대, 광주고대 이 교대들하고 딱 하나 껴있는 게 서경대 군사학과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25, 25, 25, 25 이런 반영. 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그렇지 않더라. 대부분 인문 쪽에서는 국어의 영역 30% 이상 자연 쪽에서는 과탐을 이렇게 주는 이런 대학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변환 표준 점수. 받아오는 수능의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백분 점수 등급만 나오는데 이 표준 점수를 대부분의 이제 국어나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탐구는 선택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애는 사회문화를 선택했고 어떤 애는 뭐 윤리와 뭐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했는데 똑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 그 다 맞았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그 차이를 줄이려고 만드는 게 이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 변환 표준 점수예요. 이거는 이제 작년 거를 가상으로 해봅니다. 올해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작년 거에 사탐의 정치와 법을 다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74점이었어요. 작년에. 그다음에 동아시아사를 다 맞으면 표준 점수가 65점이었어요. 그러면 정치와 법 맞은 애하고 동아시아 본하고 표준 점수에 무려 9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동아시아를 다 맞은 애는 예를 들어 서울대를 쓴다. 이건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정법 쓴 애는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74점을 갖고 가니까. 다 맞췄을 때. 이런 구조예요. 그다음에 과탐에서 작년에 화학이 높았단 말이에요. 표준 점수가. 다 맞았을 때 75점. 근데 지구과학 2가 67점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런 구조였어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수능이 발표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반영하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이 100분위를 가지고 점수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탐 같은 경우에 100분위가 100이면 66.4를 주고 99면 66.2를 주고 98이면 65.8을 주고 이렇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그 다음에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100이면 69.6이 99점이면 68.5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큰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대학이 만든 변환 표준 점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대충 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인문계요. 어떤 학생이 가장 높은 과목 두 가지를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회문화를 봤으면 걔는 72점인 거예요. 다 맞았으면. 정법 다 맞으면 74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 맞은 아이의 국수형의 점수는 똑같아요. 계산하면 얘가 이제 518점이 나옵니다. 근데 국수형을 다 맞고 한지하고 동아시아를 선택한 아이는 한지는 다 맞아도 100분이 67이고 동아시아 표준점수 67이고 동아시아 65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통점을 냈더니 504점인 거예요. 그냥 표준 점수만 이렇게 써버리면 사회문화와 정법을 선택한 아이는 518점이 되는데 한지와 동아시아를 선택하는 504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수능 갖고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518점, 504점, 504점이 518점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쟤는 붙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죄가 없잖아요. 그냥 한지를 선택한 건데 왜 하필이면 그 과목이 문제가 쉽게 나오고 하필이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 갖고 그냥 다 맞춰버리면서 이게 뚝 떨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쪽을 선택한 아이는 하필이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내가 잘 본 거고 또 그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이 하필이면 시험을 못 봐준 거예요. 나 혼자 잘 본 거야. 점수 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원인으로 그냥 이렇게 뽑는 것이 이게 공정한 것인가.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사회문화가 72점이었잖아요. 72점인데 100분위가 100이에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표에서 100분이 100이면 변환 표준 점수로 66.4를 준다는 거예요. 정법도 74점이 표준 점수인데 100분위가 100이니까 66.4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504.8이 나온 거고 이 아이는 다 맞았는데 100분위가 99인 거예요. 한지는. 동아시아도 다 맞아도 100분위가 97인 거예요. 그랬을 때 66.2와 65.48을 주니까 503.68이 돼서 점수 차이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줄게 만드는 게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다라는 거죠. 이 과학도 똑같아요. 이거는 수능이 발표 난 다음에 보시면 돼요. 다 맞았는데도 100분위 100인데 화학은 75고 지구과학은 73점 작년에. 그런데 물리는 70이고 지구과학은 67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방식으로 그냥 표준 점수도 하면 527대 516이 되니까 이건 못 따라잡는다. 그래서 대학은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주는데 100점을 맞으면 69.61을 줬고 99점이면 68.5를 줬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차이가 줄어들었더라. 어찌됐든 다 맞았는데 100분위 100이 나온 과목하고 다 맞았는데 100분위 99가 나온 과목은 99가 나온 과목이 약간 손해이긴 하지만 변표를 쓰면 그 손해의 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 또 인천의 인하대학이
요 탐구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학이 수능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변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024 올해 수능에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 한 과목만. 이것도 중요하죠. 학생들이 탐구 과목에 두 과목이 잘 나오고 성적이 비슷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두 과목 중 한 과목은 잘 나왔는데 한 과목은 좀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한 과목만 반영하더라. 대부분 의학 제외로 되어 있어요. 약학이나 의예 쪽은 탐구를 두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의대 약대가 아니라면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정시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혹시 여기 고3이 아닌 고2 학생이 있다면 탐구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한 과목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많은 대학들이 한 과목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다라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별 환산 점수로 석차를 확인하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배치표를 우리가 보잖아요. 배치표를 이제 학원에서 만든 배치표예요. 배치표를 보면 배치표가 세 과목 기준에서 600점 만점, 100분이 300점 만점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 배치표는 대학의 반영 비율, 국수 영탐의 반영 비율까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그 배치표를 볼 때 그 배치표는 그냥 25, 25, 25, 25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대학의 반영 비율대로 곱해서 점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표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영 비율을 했을 때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배치표는 그냥 25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떤 가상의 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서울대식으로 반영 비율을 넣은 거예요. 넣었더니 424.02가 나오고 고려대 방식을 썼더니 424.68이 나오고 서강대 방식을 썼더니 422.91이 나오더라. 그래서 서울대 방식으로 보면 얘는 상위 0.1% 학생인데 고려대 방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상위 0.009% 학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수가 잘 나왔을까? 그 대학이 반영 비율이 큰 그 과목을 잘 보내가 훨씬 유리해진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배치표는 그냥 반영 비율까지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반영 비율도 보시고, 그러니까 유리한 건 내가 잘 나온 점수를 많이 반영하는 게 당연히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보시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막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우시면 대입정 포털 어디가에 오셔서 직접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상담 전화, 인천교육청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진로진학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오셔서 성적표 갖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거기서 아마 계산을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학교 가시면 돼요. 학교 가셔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되죠. 그러면 학교는 아마 학생들이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담임선생님이 컴퓨터 안에 다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넣어놓은 상태에서 뭐 서울대 방식, 연대 방식, 뭐 인하대 방식 돌리면 비율로 환산 점수가 몇 점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환산 점수를 꼭 보셔야 돼요. 대학은 환산 점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산 점수를 가지고 전년도 합격자와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동점자 우선 처리 기준이거든요. 대학 모집 요강을 보면 우선 처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수능 성적에서 갈라지겠지만 수능 성적이 같으면 이제 우선 처리까지 갈 수도 있겠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의 표준 점수 및 등급 가지고 또 교과 평가 순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 인문계 쪽은 고대나 연대를 보니까 국어가 높아요.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갔죠. 자연계 쪽은 수학이 높죠. 수학, 탐구, 국어. 거기까지,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 수학, 탐구, 국어까지도 갔는데 동점자가 안 갈라지면 마지막으로 교과 성적까지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리겠다. 그래서 이건 동점자 처리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가지 않지만 커트라인에 서 있는 학생들은 사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인문계 쪽의 학과들은 수능의 국어 성적이 선순위고 자연계 쪽은 수학이 앞에 있다. 이런 구조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